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메이크업 영상 찍어볼 거고요. 오늘은 스킨케어는 스킵을 하고 메이크업으로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영상은 디올 신상들 써보는 메이크업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디올 2025년 스프링 신상들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나온 신상들이 피치 컬러가 나온 거예요. 블러셔랑 아이섀도우랑 립 맥시마이저까지 해가지고 피치 매니아라는 이름으로 나왔길래 이거를 종류별로 구매를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열어서 보여드려야겠죠? 이게 일단 섀도우인데 짜잔! 너무 예뻐. 짜자잔. 디올 꿀레르 아이섀도우 피치 매니아라는 컬러고요. 이렇게 보면 실제로 피치 컬러들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팔레트죠. 약간 매트한 컬러들도 있어가지고 메이크업하기 좋아 보여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블러셔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요. 블러셔가 피치 페탈이라는 컬러가 같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예뻐. 이게 뭔가 기존에 있었던 색깔들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한 번도 없었던 컬러거든요. 무펄 복숭아 색깔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독보적이다. 여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냉큼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 맥시마이저. 이번엔 립스틱은 안 나왔고 맥시마이저만 나왔더라고요. 아주 우당탕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피치 매니아라는 컬러의 펄 립글로스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것도 한정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펄감이 반짝반짝해요. 약간 사이버틱한 느낌이 들 정도로 1980년도에 유행했었던 펄 립글로즈 같이 정말 자글자글한 펄감이 있는 그런 립글로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것들로 한번 메이크업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오늘은 코이의 블룸글로우 에센스 선크림 이 제품 사용해서 베이스 깔아줄 거고요. 오늘은 이제 메이크업 하면서 오랜만에 썰도 좀 풀어보고 재밌는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별로 재밌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께서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코이의 선크림은 이렇게 핑크빛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촉촉하고 약간 워터리한 질감이에요. 언뜻 보면은 샤넬의 복숭아 메베를 떠올리게 하는 케이스거든요. 약간 좀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샤넬 복숭아 메베보다는 훨씬 촉촉한 편이고 이렇게 만졌을 때 되게 워터리하게 발리는 그런 제형이에요. 약간 투명하게 발리는 게 보이죠? 그래서 뭔가 물기가 톡톡 터지는 그런 느낌? 손으로 발라도 전혀 밀리지 않고 되게 매끈매끈하게 발리는데 톤업이 되게 확실하게 되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선크림 발라주면서 수분 보충도 되고 톤업도 같이 해주는 그런 제품인 거죠. 근데 그래도 얘가 되게 얇게 발려서 밀림이 없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쿠션은 헤라에서 나온 신상 써보려고 하는데요. 헤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21N 바닐라 컬러이고요. 요거는 헤라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맨틱 민서라고 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뭔가 제 이름이 이렇게 예쁘게 새겨진 쿠션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헤라 너무너무 잘 쓰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쿠션은 되게 신기한 게 안에가 되게 촘촘한 메쉬망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도 거침이 없는 그런 메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아주 고운 메쉬망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쿠션이 약간 액체형이라기보다는 크림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걸 눌렀을 때 크림 타입 파운데이션 누르는 것처럼 몰캉몰캉함이 느껴지거든요. 흐르는 제형의 에센스형 파데가 아니라 약간은 고체형 타입인 것 같은 그런 크림 파데 바르는 느낌입니다. 근데 얘가 커버력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피부 표현이 되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매끈매끈해 보이게 잘 표현해주는 그런 느낌? 커버 잘 되는 거 봐요. 그쵸? 너무 예쁘게 잘 발린다. 되게 촘촘하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메쉬망이 고운 만큼 피부 위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촘촘하게 잘 올라가는 느낌이고 커버도 아주 잘 되고 윤광도 예쁘게 나는 제품이어서 이런 글로우한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만한 그런 파데입니다. 근데 얇게 발리는 제품은 솔직히 아니어서 생각보다 조금 두께감이 있는 편이긴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에서 할 이야기는 바로 저희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저희 과거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했을 거예요. 라이브에서도 거의 안 했을 텐데 아마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라이브에서도 거의 얘기한 적이 없는 저희 과거에 다닌 학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이제 제가 유튜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느 학교를 다녔고 뭘 배웠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솔직히 전공이랑 전혀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물안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저의 예중예고 스토리를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거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는 국내에서 최고의 예술학교라고 불리는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은 한국무용이었었고요. 제가 한국무용을 거의 한 11살 때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으니까 약 15년간 전공을 한 셈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래 전공을 했던 거죠. 제가 유튜브를 한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유튜브 경력이 무용을 한 경력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의 인생의 절반이 무용이었었고 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무용을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쿠션 다 발라줬고 아주 깔끔하게 잘 발렸죠? 제가 오늘 잡티가 꽤 많았는데도 되게 많이 잘 커버가 됐어요. 컨실러는 디올 스킨 코렉트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무용을 시작하게 되었었던 계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무용에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요. 관심도 없었고 재능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키가 좀 큰 초등학생이었는데 저희 엄마의 꿈이 무용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저보다도 더 예쁘시고 저보다도 더 끼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용을 하고 싶으셨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거를 제가 대신 이뤄주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 권유로 한국무용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살았던 동네가 또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예중예고를 진학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제가 다니던 학원도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되니까 저에게도 약간 그런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예중을 진학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예원학교 입시를 준비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는 사실 너무 어렸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좋은 학교가 있나 보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냥 그 학교가 교복이 예쁜 것만 봤었기 때문에 그냥 교복이 좀 예쁜가 보다. 예쁜 교복 입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뭔가 모르게 이제 등 떠밀려서 약간 이렇게 입시 준비를 하게 되었었던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을 텐데 제가 예원학교 입시를 한번 떨어지고 중학교를 재수해서 다시 입시를 치르고 두 번째 합격을 해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입시 때 실패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게 생각보다 이제 어린 나이에 되게 큰 실패의 아픔이자 좌절이자 되게 큰 상처였는데 근데 그래도 어찌됐든 다시 재도전을 해가지고 합격을 한 거죠. 이렇게 컨실러 다 해줬고 파우더는 지방시 프리즘 리브르 파우더 1호 무슬림 파스텔 이거는 리뉴얼 전 버전이고요. 이걸로 이제 파우더 해주도록 할게요. 약간 컬러가 이렇게 푸른 계열 위주의 컬러들이어가지고 발랐을 때 피부가 좀 뽀샤시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입시 실패를 겪고 다시 합격을 해가지고 15살이라는 나이에 중학교 1학년으로 예원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를 딱 했는데 처음에 그 학교에 갔을 때 정말 여러모로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온통 천재들밖에 없었거든요. 처음 등교했던 날 제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자아이가 피아노 신동이었어요. 그래서 14살의 나이에 벌써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술과 친구들이 있었는데 미술과 친구들이랑 제가 또 대화가 잘 맞았어가지고 되게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저도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만화책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냈는데 아니 이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는 맨날 덕질하고 같이 만화책 얘기하는데 미술 시간만 되면 거의 사진을 그리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사과를 그리라고 했는데 사과를 거의 사진급으로 그리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와, 이 친구들은 도대체 뭐지? 나랑 똑같은 덕후들인 줄 알았는데 이 예술 천재들은 뭐지? 그리고 무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저희 선배 언니들이 너무너무 잘 추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발레도 그렇고 한국무용도 그렇고 수준급의 무용수들만큼 잘 출 정도로 너무너무 실력이 뛰어난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있을 곳은 이런 곳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사실 처음부터 학교에 잘 적응을 했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잘 적응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때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저보다 너무나 뛰어난 선후배들과 뛰어난 친구들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꽤나 오랫동안 겪었던 것 같고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드로잉 브로우 팔레트 이거 사용해가지고 눈썹 그려주도록 할게요. 예중 예고 다녔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할 게 민서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경쟁이 심한가요? 요거에 대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요즘에 되게 그런 사립학교라든지 예술학교에 대한 그런 소재를 담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극적인 경쟁, 라이벌 구도 이런 거는 웬만하면 없고요. 물론 이제 성적에 좀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깊은 속사정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그런 경쟁 구도는 사실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대신에 한 가지 있었던 거는 주기적으로 이제 실기시험을 항상 보고 그때마다 성적표를 아예 등수를 매겨가지고 주고요. 그게 조금 잔인했던 것 같기는 해요. 항상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쪽지를 줄 서가지고 주는데 거기에 항상 등수가 매겨져 있었거든요. 뭐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적나라하게 적힌 쪽지를 항상 나눠줬었다는 거. 사실 경쟁은 솔직히 그렇게 큰 게 없었고
오히려 친구들이 되게 다들 끼가 넘치고 예술의 재능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되게 약간 똘끼가 넘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 요즘에도 유튜브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애니메이션 OST나 아니면 K-팝 이런 거 편곡하는 데다 써가지고 쉬는 시간에 피아노나 바이올린으로 그런 애니메이션 OST 치고 있었고요. 그 작곡가 친구들도 있었는데 작곡가 친구들이 K-팝을 편곡해가지고 그걸로 실기시험 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미술과 친구들은 그 뛰어난 그림 솜씨로 만화를 따라 그리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용과 친구들은 춤추는 거 잘하니까 말 안 해도 뻔하죠. 저희는 항상 스승이 날 때마다 선생님들 앞에서 장기자랑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재롱 부리고 춤추고 약간 개그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도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 가끔 보이는 거 보면 너무 귀엽고 되게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눈썹 다 맞춰주었고 섀도우 이제 사용해 볼 건데요. 아까 소개했었던 피치매니아 섀도우 팔레트. 색깔이 생각보다 쨍해서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이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베이스를 먼저 깔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색깔이 진해가지고 메이크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오, 쨍하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약간 무펄 베이스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보통 디올 섀도우 이렇게 베이스 컬러가 잘 안 나오거든요. 되게 붉다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이 썰이 제가 막 좋은 학교를 나왔다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이 직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있는 학교를 다니고 좋은 학교를 다니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다녔던 것 치고는 저희 어린 시절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불행했고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뭐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가 힘드냐 싶겠지만 뭔가 저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제 능력치에 비해 너무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고 어린 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레슨 시간과 너무나 빡센 트레이닝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항상 학교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레슨을 막 8시간, 10시간씩 했을 때도 있었고 특히 뭐 공연 준비한다 했으면은 이제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약간 못하면은 선생님들께 많이 욕먹는 시대였었어가지고 잘 못한다 그러면은 험한 소리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코랄 컬러 이거를 묻혀가지고 눈앞에 가까이에 발라줄게요. 그래서 사실 예체능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생한다고들 하잖아요. 사실 이게 예체능이라는 게 그만큼 훈련 시간이 길고 많이 빡세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모든 시간들이 거의 항상 연습하는 시간밖에 없었고 항상 레슨실에 있었고 항상 학교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막 친구들과 놀러 가는 그런 시간? 그런 게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방학 때도 나와가지고 특강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도 거의 항상 레슨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항상 학교에만 붙어 있었는데 너무나 뛰어난 예술 천재들이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매일매일 혼나고 자유시간, 개인시간 없이 매일매일 학교에만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 진짜 어릴 때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있는 브라운 컬러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여러분 사실 중학교 때 항상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았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중학생인데 맨날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10대 시절에 좋았던 기억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놀아봤던 기억도 없고 좋았던 기억도 없고 추억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제가 죽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의 무용과 친구들은 조금 놀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고 저희 선생님들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때 저는 맨날 하굣길에 차 다니는 도로를 보면서 저기 뛰어들면 내일 학교 안 가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좋은 학교를 다니고 무용 전공을 하고 예체능을 하고 이러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금빛 펄을 사용해가지고 손가락으로 묻혀서 눈두덩이에다가 반짝임을 얹어줄게요. 그리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가끔씩 듣는데 저도 너무너무 그만두고 싶고 나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미 거기에 한 번 들어간 이상 발을 뺄 수가 없었고 그만두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도 사실은 부모님이 그만두지 못하겠어요. 그것마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반짝임 넣어줬고 생각보다 채도가 좀 강해서 되게 쨍한 코랄 메이크업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뷰러 해주면서 속눈썹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학창시절 중에서도 저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취미생활이자 저의 삶이 나게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코스메틱 덕질이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화장품에 관심이 좀 많긴 했는데 그때 이제 더 페이스샵,
에뛰드 이런 로드샵들이 유행을 하던 그 시절부터 화장품에 진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중학생 때는 관심 정도만 있었다가 고등학생 딱 되자마자 갑자기 제가 아주 미친 듯한 코덕이 된 거죠. 그때는 뷰티 블로거 분들 보면서 화장품 덕질하고 약간 무용을 하는 레슨 시간 중에도 머릿속에 화장품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이따 집 가는 길에 토니모리난 한번 들러볼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진짜. 그리고 클리오 샤프소 심플 펜슬 라이너 사용해가지고 아이라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는 저의 힘든 학교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저의 취미이자 낙이 바로 화장품 덕질이었는데 그때 저의 유일한 낙이었던 화장품 덕질이 지금은 이렇게 저의 직업이 되었고요. 제가 그렇게 좋은 학교를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더 불행했고 오히려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갑자기 너무 진지한 얘기를 꺼냈는데 가끔 제가 뷰티 유튜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되게 생각 없이 그냥 노는 거 좋아해서 그냥 힘든 일 하기 싫어해서 그래서 이렇게 유튜버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냥 화장품 좋아하지도 않는데 좋아한 척 하면서 그냥 편한 일 하려고 유튜브 하면서 편하게 돈 번다. 제가 되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처럼 무용을 했던 것도 되게 대충 했었던 거고 되게 인생을 쉽게 살았다. 대충 살았다. 유튜버 참 쉽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고는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프고 제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상처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가벼운 마음이었던 적이 없고 과거 어린 시절보다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히려 무용을 하던 시절보다 유튜버를 하고 있는 지금이 자아실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로 이렇게 직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저의 이야기에 집중해주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저는 지금 자아실현 중이고 항상 열정 넘치게 하고 있었다는 거 한 번도 대충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무용은 조금 대충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부정하지 못하겠어. 무용은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맨날 혼났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유튜버를 하면서는 항상 진심이었고 항상 열정 넘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되게 오랫동안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뷰티에 되게 진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래 이 일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마스카라는 데이지크 무드업 마스카라 롱앤컬 제품이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더더욱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살면서 인생에서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저의 케이스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에게 좋은 학력이 남기는 했는데 사실상 그 학력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뷰티 유튜버라는 직업을 하면서는 솔직히 학력이 필요 없고 이게 저의 이미지의 뒷받침이 되어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게 학력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 학교 입시, 학력 때문에 어릴 때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14살 때 이미 8kg 감량을 해봤고요. 그리고 살 못 빼면 맨날 돼지라고 욕먹었고요. 무용과 애들 대학교 입시 때는 아예 이거를 시켜요. 그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을 받고 오라고 하고요. 심하면은 이제 시술 이런 것까지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력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고통받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강요받아 왔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 학력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이렇게 유튜버가 되었고 유튜버로서의 삶이 되게 많이 안정된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무용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학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무 대학 입시나 학력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서울예고, 경희대 출신인 거 누가 알아주나요? 아무도 안물안공일걸요? 만약에 입시를 준비 중인 학생 친구들이나 고3 친구들이 있다면 학력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항상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미래를 그려나갔으면 좋겠어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피치블룸 사용해가지고 애교살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기 발색이 너무 잘 돼서 이렇게 피치 컬러 메이크업 할 때 발라주면 딱 예쁘게 애교살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에 가운데 펄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골드 펄감을 애교살에다가 조금 더 얹어볼게요. 지금 애교살에 펄감이 좀 부족하니까 이걸로 애교살에 반짝임 얹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 다 완성되었는데 지금 디올 피치매니아 팔레트로 메이크업 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당황스러운 거는
생각보다 쨍합니다, 팔레트가. 이 특히 베이스가 되게 쨍해가지고 눈가 전체가 되게 붉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섀도우 팔레트 쓸 때에는 약간 살구색의 그런 베이스 섀도우를 따로 깔고 그 위에 사용을 해주는 게 더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늘 색깔 펄감이 애매하게 있는데 이거를 쓸 때가 마땅하지가 않다는 거? 눈 앞머리에다가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살짝 해볼까요? 눈 앞머리에다가 이 하늘 색깔을 팁에다가 살짝 묻혀서 눈 앞머리에 이거 좀 괜찮다. 뭔가 앞트임 효과가, 뭔가 이 시원한 블루 컬러가 살짝 앞트임 효과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가?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살짝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펄감은 정말 예쁜 것 같고요. 약간 디올답지 않게 매트 컬러를 잘 섞어서 내놔줘가지고 평소에도 쓰기에는 정말 좋은 팔레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이딩 해줄 건데요. 롬앤 베러덴 컨투어 뉴트럴 웜이라는 컬러고요. 가운데 쉐이딩 사용해서 턱선 쉐이딩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용을 했던 게 되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했고 또 한때는 저한테 무용을 억지로 시킨 부모님을 약간 원망하던 때도 있었긴 하거든요. 제가 무용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정말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끈기와 인내인데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무용을 하면서도 그래도 결국에는 그만두지 않고 버텼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고생을 심하게 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뭘 해도 무용하는 것보다 안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인생의 난이도가 좀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인생이 쉬운 건 아닌데 어떤 고생을 해도 무용보다는 덜 힘드니까 좀 버틸만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투잡으로 뛰었을 때도 너무 힘들긴 하지만 무용하는 것보다는 덜 힘들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하면서 맨날 밤새면서 편집을 해도 무용하는 것보다 덜 힘들어요. 그래서 버틸만해요. 결국에는 그때 뭔가 끈기와 인내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도 이렇게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운 게 많으니까요. 그쵸?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대망의 블러셔 바를 차례인데요. 제가 이 순간을 굉장히 기다려왔거든요. 짜잔! 특히 이 블러셔의 발색이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이거 사용해서 블러셔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특히 이게 또 예쁜 복숭아빛인데 무펄이까지 해가지고 왠지 잘 맞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됐었거든요. 앞광대에다가 살짝 발라줄 거고요. 발색이 잘 되는 편일 것 같아서 양 조절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살짝 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지금 느낌이 지난번에 소개했었던 아멜리 스파이시 피치랑 좀 비슷한 느낌? 물론 그건 하이라이터지만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의 그 골드 펄감이 느껴져가지고 광택이 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오, 예쁘다. 약간의 골드 펄감 보이시나요, 여러분? 진짜 예쁘다. 아쉬운 건 은근히 펄감이 있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저는 완전한 무펄을 바랬기 때문에 펄이 있다는 게 아쉬운데 그래도 진짜 복숭아 빛이어서 뭔가 그 살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찐 복숭아 있잖아요. 잘 익은 복숭아. 그런 컬러감이어가지고 색감 자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한 피치매니아 팔레트랑도 아주 잘 어우러지는 컬러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만 발라주면 끝나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맥시마이저가 그냥 립글로스여가지고 이것만 바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디올 코랄 립스틱 하면 뭡니까? 바로 파나레아죠. 루즈 디올 파나레아 컬러 사용해가지고 이거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립글로스 얹어보도록 할게요. 왠지 오늘 메이크업에 이 컬러감이 딱일 것 같아서 이상하게 이번 루즈 디올이 약간 뻑뻑해졌어요. 잘 안 발리거든요? 기분 탓인가? 원래 되게 부드럽게 발랐었던 것 같은데 리뉴얼 되면서 약간 뻑뻑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번 신상인 디올 립 맥시마이저 피치 매니아 이거를 얹어줘 보도록 할게요. 펄감 봐요. 순식간에 입술이 사이버틱해졌는데요. 약간 시간 지나니까 쏴 하면서 입술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펄감이 많은 글로스는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오늘 메이크업의 핵심이니까 이렇게 발라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디올 피치 매니아 메이크업 완성! 살짝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데일리로 하기 딱 좋은 그런 복숭아 컬러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피치 컬러가 과한 것 같지도 않고 되게 발그레한 느낌이지 않아요? 잘 익은 복숭아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가지고 영상 분위기가 너무 다운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무거운 얘기 안 할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쯤은 제가 이 일에 진심이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지낼 거여서 여러분들도 저랑 항상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